안녕하십니까. 명의 김경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십성과 육친을 계속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장을 시작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십성이라는 게 뭐 단순히 뭐 비견급제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과연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그리고 왜 이런 걸 만들어냈을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명리학에서는 이제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뭐 신강 신약을 따지고 용신을 따지고 뭐 격국을 따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실상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십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용신 격국을 몰라도 십성을 잘 이해를 하면은 사주의 80%는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십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십성을 만들어낸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사주 8글자에 들어있는 나의 사회적인 DNA가 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방송국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십성은 자꾸 설명을 하는데 왜 육친은 설명을 하지 않느냐. 육친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아마 명리학 공부를 조금 하신 분 같더라고요. 제가 이걸 왜 안 했는가 하면은 지금 초보자분들은 이 십성을 이해하는데도 힘든데 거기다 육친까지 같이 엎어버리면은 정말 이해하시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육친 부분은 십성을 배우고 나면은 육친은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육친 부분은 나중에 따로 모아서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같이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깊이 있게는 아니고 어차피 내가 나중에 다 모아서 육신을 따로 설명을 할 거니까 아니지만은 깊이 있게는 아니지만은 알아두면 좋으실 만한 깊이만큼 제가 설명할 때 그 육친을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지난 시간 이제 급제를 배웠죠. 급제를 배웠고 이 급제의 구분까지 비근과 급제의 구분까지 저희가 해봤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기초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히 보시면은 십성은 이런 것이다. 비견급제 쭉 이런 게 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그렇게 외우면 힘드니까 이렇게 도표로 그리면은 금방 이해가 된다. 비견급제는 나 자신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다. 그 다음에 식신상관은 내가 생해주는 거, 내 바로 옆에 있는 거. 내가 일간이 목이면은 화, 일간이 화 같으면은 토. 이게 식상이다. 그리고 두 개 건너서 있는 거, 내가 극하는 거는 이거는 내가 일을 해서 이거는 내가 가져가는 재물이다. 재물. 그래서 내가 내가 극은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겨야 돈을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극하는 거다. 일간이 목이면 토가 재가 되고 일간이 화가 되면은 금이 재가 되고 일간이 토가 되면은 수가 재가 된다. 그다음에 이거 관은 나를 극하는 거다. 나를 관청, 관공서 뭐 이런 거 쉽게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천 넣는 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생각하시기 빠를 겁니다. 나를 극하는 거다. 나를 극하는 거는 나를 이겨야 되니까 내가 일간이 목이면은 금이 관이다. 일간이 화 같으면은 나를 극하는 거는 수가 된다. 화 같으면은 수가 되고 토 같으면은 목이다. 이런 식으로 재고 여기 있는 인이라는 거는 인성이라는 건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다. 나를 도와주니까 목이면은 수생목, 물이 나를 도와주니까 수가 인성. 그다음에 화가 일간이면은 목이 인성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우시면은 아주 편하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꼭 머리 넣어 두시면은 아주 써먹을 때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십성 중에서 이 식신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신을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먹을 식자가 들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식복. 아, 저 사람은 뭐 식복을 타고났네 할 때 그 글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사주에 있는 간지, 천간, 지지 8글자 중에서 일간이 생조, 그러니까 도와주는 오행이면서 일간과 큰 말 찍어야 되겠죠. 이면서 일간과 음양이 같은 천간지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자, 내가 일간이 금이다. 그러면은 금인데 내가 도와주는 거는 금생수. 그래서 옆에 있는 이게 식신이 되는 겁니다. 식신. 마찬가지 여기도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요것도 식신, 음수음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의미는 뭐냐? 이 십성을 갖다가 초보자분들이 다 외우시려면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 식신, 비견 이렇게 하면 딱 거기 키워드가 있다는 겁니다. 키워드. 그러니까 딱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덕 이렇게 하면 딱 떠오르는 첫 의미가 나쁜 놈. 뭐 이런 식으로 딱 중요한 가장 핵심 키워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래서 이 식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 자, 1번 일하다, 활동하다 의미가 있고, 그게 내가 일하고 활동하는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흘러가니까 2번 도와주다, 그다음에 도와주니까 배려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식신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아, 내가 일하는 거거나, 왜 먹어야 되니까 식복. 암만 식복이 있어도 일을 안 하면은 뭐 어떻게 밥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딱 여러분들은 그 간단하게 키워드 딱 식신이라면, 아, 일하다. 그다음에 일을 잘하려면은 남을 배려하고 도와주지 않는데 어떻게 내 하는 일이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 일하다. 두 번째 배려하다, 도와주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일을 잘하고 이렇게 남을 도와줘 가려면 다 자연히 성격이 긍정적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런 성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대체로 보면은 좀 안정적이고 명예, 그리고 솔직 담백합니다. 성정들이 대체로 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이 궁리라는 게 들리는 궁리. 이게 갑자기 이게 뭐 일하다 도와주다 또 갑자기 이 궁리라는 거는 가만히 보시면 이게 이제 끊임없이 생각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사주에서 이 식신이 아주 잘 발달되신 분들은 어떤 큰 기업체의 장이라든지 어떤 조직 관리를 잘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보면은 이 식신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단은 배려하다, 활동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큰 조직의 장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잘 건설을 하려면은 배려하지 않고 활동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 깊이.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이 덤벙대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많다 보니까 안정이라든지 명예, 그다음에 솔직 담백하고 그런 성정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로 선량하고 인정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담이지만은 이 식신이 발달하신 분들 중에는 대체로 보면 이 미식가들이 많습니다. 미식가들 중에서 보면은 이 식신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니까 자기를 어느 정도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식가들이 여기 상당히 많고, 또 보면은 대체로 이런 분들은 보면은 좀 이렇게 다 그렇진 않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 좀 풍채가 좀 이렇게 넉넉하신 분들이 조금 다른 이 십성에 비해서는 조금 많은 편입니다. 이런 분들이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이 십성이라는 거는 항상 보면 양날의 칼과 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음양이 있고
음양이 있으면 항상 반대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게는 항상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십성이 잘 발달돼서 그 사주에서 식신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분들은 사주가 구성이 잘 되어 있으면은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주에 식신이 있는데 이상하게 사주 구조가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그 식신이 역할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옆에서 그냥 저번에 우리가 배웠던 뭐 충이 와가지고 갑자기 쳐버린다든지 또 합이 와가지고 또 묶어버린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식신의 역할을 못할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이런 부정적인 면도 표출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유연성하고 융통성이 없으면서 자기 주장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이렇게 막 뭔가 표출을 하려고 하고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강하게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의 원칙 소신이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유시무종.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이제 일하다 활동하다 보니까 이게 뭘 계획은 잘한다는 겁니다. 계획은 잘 짜는데 끝 마무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끝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뭐라 그러지? 일만 벌려놓고 이렇게 잘 마무리를 못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 이 식신이 발달됐는데 사주 구조상 그 식신이 제 역할을 못 한다고 보시면 거의 뭐 틀림없습니다. 또 이제 식상 혼잡이 있는데 요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 뒤에서 배울 이제 식신 다음에 배울 게 상관인데 뭔가 하면 요게 같은 거는 식신인데 다른 거는 우리가 상관이라고 하는데 곧 배울 거 상관이라고 하는데 사주에 이 식신과 상관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사주 일간을 빼고 나면 일곱 글자인데 일곱 글자 중에서 섞여 있는 경우가 그 다반사입니다. 많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경우에는 무난히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식상 혼잡이라는 게 사주에 아주 안 좋게 작용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뭐 일률적으로 식상 혼잡이 되면 다 안 좋아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간이 뭔지 또 일간이 언제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이 식상 혼잡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주를 많이 보시면은 공부를 해보시면은 이 식상 혼잡은 나타나는 있지만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걸 자 보시면은 자 이게 지금 이제 사주 8글자 명조 2경 이게 이제 저희 얼마 전에 저희 방송국으로 이 사주구나. 이 사주는 저희 방송국으로 전화들이 좀 자주 오는 편입니다. 자주 와서 사주를 물어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 왔던 분들 중에 한 명의 사주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주를 써도 되겠느냐 이렇게 사용해도 되겠느냐 그분이 막 괜찮다 해가 제가 내놓은 거니까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겁니다. 자 먼저 이 사주를 보면은 여기 나는 신금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주는 푸는 원칙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은 이게 4번이 되겠죠. 벌써 이제 8글자 중에 반이지 않습니까? 이 4개만 딱 놓고 어느 정도 하면은 사주의 한 7, 80%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나는 신금으로 태어났습니다. 신금으로. 나는 신금으로 태어났는데 그럼 자, 첫 번째 나는 신금이다. 1번. 그럼 언제 태어났지? 수월에 태어났네요. 수월에 태어났구나.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쭉 볼 때 뭐 12지가 달을 표현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음력 9월일 수월이니까
양력으로는 한 10월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뭐 추수가 다 끝난 그런 이제 땅이니까 이렇게 넓은 땅인데 추수가 끝난 그런 땅이겠죠. 찬바람도 약간씩 불고 그런 땅에 나는 그런 달에 나는 신금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신금으로. 근데 보면은 이 술이라는 거는 제가 저번에 앞에서 말씀드릴 때 이 신유술은 임묘진은 목, 사오미는 불, 그다음에 신유술은 금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건 톤은 금은 아니지만은 이 술톤은 같이 있으면은 이게 항상 이쪽을 합체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금국을 형성한다고 하는데 이 술은 그래서 금이 좀 가깝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편하실 겁니다. 근데 그런 계절에 나는 태어났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나의 계절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계절. 그러면은 내가 신금이지만은 내 계절에 태어났구나. 그런데 또 보니까 자 1번 봤죠? 자 1번 내가 신금이구나. 신금이 자 2번 수월에 태어났구나. 근데 세 번째 보니까 밑에 있는 이것도 또 다시 금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은금이죠. 그럼 이게 이거는 비견이 되겠죠. 비견. 우리가 앞 시간에 배운 비견이 되겠죠. 자, 그럼 이런 구조에서 나는 내 계절에 태어나서 당당하고 힘이 있는데 밑에 앉은 것도 보면은 내 밑에 자하에 깔고 앉는 것도 금이 되다 보니까 비견이 되다 보니까 나는 내 힘이 아주 세다는 겁니다. 아주 세다. 그래서 나는 수룰의 내 계절이기 때문에 나는 뭐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옆에 딱 식신이 딱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금생수 했는데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게 시간에 이렇게 식신이 들어 있으면은 이 사람은 자식 자리에 들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여기는 조부모 자리, 여기는 부모 자리, 여기는 배우자하고 나의 자리, 여기는 자식의 자리인데 자식 자리에 식신이 들어 있으니까 내가 일한 대가가 크겠구나. 그다음에 자식하고 사이도 괜찮겠다. 왜? 여기 자식 자리에 있는 이게 식신이 내한테 그렇게 나쁜 역할을 안 하고 더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자식 자리가 내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식하고 사이도 좋고 그다음에 나이 들어갈수록 일을 한 대가가 있겠구나. 그래서 말년이 참 먹고 사는 문제는 없이 풍족하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제가 써놨지만은 이 식신이 일지나 시주 이게 일지 여기나 여기에 있는 거는 내가 일한 대가고 또 자식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식. 그래서 이 자리에 식신이 들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떤 정신 노동을 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 근데 그거는 제가 다음에 또 이제 직업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식신이 이 시간에 있으니까 정신 노동을 하는 게 자기한테 적당하다. 그렇지만은 시주에 식신이 이렇게 잘 앉아 있으니까 말년에 일한 대가가 있고 자식과 사이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말씀드린 저번에 이제 저희 방송국에 전화를 하신 분의 명적 사주인데 이 보시면은 여기 내가 신금이 있다는 겁니다. 1번 내가 신금인데 이 자월에 태어났네. 그러면은 자월은 해자축 음력 11월 이렇게 되는데 아주 추울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신금이 쇠가 아주 얼어버렸다는 겁니다. 찹다는 겁니다. 손도 못 댈 정도로.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기는 병화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병화가.
그래야 쇠가 따뜻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옛날 합충을 배울 때 배운 이 병신합이 그래서 좋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한겨울에 태어났는데 이게 보면은 금생수, 여기도 금생수인데 이거는 양수고 음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식상 혼잡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같은 음 대 음이니까 이거는 요거는 식신이 되겠죠. 근데 이건 음 대 양이 되니까 이거는 상관이 되는 거예요. 상관. 이건 상관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식상 혼잡이 되어버린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원칙 소신이 좀 불분명하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다음에 또 이 일도 하고 싶고 저 일도 하고 싶고 여기도 간섭하고 싶고 저기도 하고 싶고 또 이 사람도 배려하고 싶고 저 사람도 배려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분방하고 구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상 혼잡이 되어버리면 이 사주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 여자분은 보시면은 이 여자분의 남편은 이 병화가 되는 겁니다. 병화. 나를 극하는 거니까 남편은. 근데 이 사주에 불이라고 여기 이 한 점밖에 없는 겁니다. 이 한 점밖에 없는데 이 불은 옆에 있는 물, 위에 있는 물 때문에 또 여기도 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은 거의 꺼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정말 죄송하지만은 남편 복은 그렇게 크게 많은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식상 혼잡이 되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 식상 혼잡이 되다 보니까 혼자서 이렇게 좀 어렵게 생활을 하시면서 이 일도 하고 싶고 저 일도 하고 싶은데 능력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이 사주를 놓고 보면은 사모님은 그렇게 크게 남편 덕은 없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한테 맞는 직업을 가지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럼 어떤 직업이 맞느냐? 제가 금생수에 쓰면은 수생목으로 흘러가면 된다. 수생목으로. 그리고 목으로 흘러가면 이 불을 또 금수목화. 그래서 금생수에서 수생목으로 가서 목이 되면은 이 불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하고 관계도 좋아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분은 남편하고 관계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모님이 목 관련 직업을 가지면은 먹고 사는데도 큰 지장이 없을 것이며 남편하고의 사이도 괜찮을 거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요즘 뭘 이제 생각하고 계신가 하면은 학교 앞에서 청소년들 상대로 조그마한 음식점을 할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왜냐하면은 이 목이라는 거는 자라나는 나무를 뜻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병화라는 거는 숙박이라든지 숙박 음료 뭐 그런 걸 뜻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직업편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이분은 학교 앞에서 지금 이제 조금 음식점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 식상 혼잡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힘든 사주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도 또 물이지 않습니까? 금생수. 그래서 나는 조그마한 신금인데 이 일도 하고 싶고 큰 일도 하고 싶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편하고 또 사이도 부딪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식신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이는구나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지. 식신이 뭐지 뭐 이렇게 뭐 깊이 생각하시면 힘들다는 겁니다. 오로지 생각하실 거는 식신은 일하다. 식신은 아까 말씀 식신 일하다 배려하다 그다음에 끊임없이 생각을 한다. 이 세 가지만 키워드를 딱 기억하시면은 어디 가서 무슨 말을 들으면 당신은 식신이 발달했네. 그러면 내가 이런 좋은 기질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틀림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